선관위의 공식 발표를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 못한다면 그 기관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수천 표 오류쯤은 자기들끼리 쉬쉬했던 개표 결과를 갖고 자기들끼리 쉬쉬했던 게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흔히 선거철이 되면 선관위가 공익광고를 만듭니다. 공익광고에서 주로 했던 레토릭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만들던 선관위가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는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북에 이어서 경기도에서도 전산에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른 수치들이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자, 경기도 교육감 선거 한번 보세요. 광주시 초월읍인데 경기 광주예요. 보수교육감 후보인 임태희 후보와 진보교육감 후보인 안민석 후보가 맞붙었죠. 그런데 제2 투표소에서 제9 투표소의 결과가 그대로 복사붙여됐다. 그럼 제2 투표소의 결과는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겁니다. 개표 결과가 뒤바꿔서 입력하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소에서 안민석 후보가 368표를 얻었다라고 전산이 입력됐는데 알고 봤더니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를 안민석 후보에게 입력하고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를 임태희 후보에게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투표소의 승자와 패자의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특정 투표소의 승패의 결과가 뒤바뀌면 그것도 선관위의 전산 입력 때문에 승패가 뒤바뀌면 그건 안 될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제 저희 전북에서 1,104표의 유권자들의 개표 결과를 선관위가 전산에서 통째로 누락했다라는 말씀도 보도해 드렸는데 전북에 이어 이번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최소 2곳. 이렇게 되면 김우식 교수님 정치학자시잖아요. 네. 국민들이 믿고 싶어도 제발 믿고 싶어도 선거 결과 볼 때마다 이건 또 승자와 패자의 득표수를 선관위가 임의로 바꿔서 입력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저는 불신의 씨앗이 생겼다고 봅니다. 아니 개표 결과가 뒤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김근식, 김진이 붙었는데 네. 김근식이 이겼어요. 근데 이긴 김근식 표를 김진에게 주고 진 김진 표를 김근식에게 줘서 맞습니다. 김근식 패배.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임태희 교육감하고 안민석 교육감 지금 저건 중복 입력입니다만 네, 요 다음 장이죠. 요 다음 장이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30표 차이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선거를 해본 입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부정선거가 없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건 개표 참관인들이 가서 개표 장면을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결과를 제가 계속 직접 확인하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개표소에서 개표가 확인됐던 내용을 입력하는 것까지 생각을 안 했죠. 전산의 문제다. 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이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입력하는 사람이 지금은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한가 한 명이 의도를 가지고 각 투표소마다 보통 그 지역구 선거구마다 수십 개의 투표소가 있기 마련인데 많게는 수백 개도 있습니다. 투표소마다 저런 식으로 30표씩만 뒤바꿔서 입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락이 바뀌는 거예요. 당락 바뀌죠. 저도 2%로 줬는데 30표씩만 50개 투표소를 해보세요. 바로 당락이 바뀌는 겁니다. 당락 바뀌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참가하는 것은 김근식 표하고 민주당 후보 표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그렇지. 거지 입력하는 건 그다음 신경을 안 써요. 이게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게 선관위 직원이 자의적으로 개표 결과와 다른 값을 전산에 입력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구나. 그렇죠. 급기야 그걸 눈치채고 발각돼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게 확인된 거라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부정선거라는 게 뭐 사전투표 때 뭐 한 표씩 집어넣는다 그다음에 중국이 뭐 해킹해서 기본값을 넣는다 그랬는데 그건 없다 치더라도 지금 드러난 바로는 어쨌든 실수든 고의든 선관위 직원이 입력하면서 어이없는 지금 표에 누락이 생기고 표에
추가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후보자들이 거기까지 지금 확인하지는 못했던 건데. 김근식 교수님 지난번 그 송파 출마했을 때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예, 예. 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졌습니까? 2%입니다. 2%? 예. 지금 보면 전북에서 1,104표가 날아갔고 이번 지금 경기도에서도 수백 표가 통째로 지금 날아간 그럼요. 거잖아요. 수백 표, 수천 표 차이면 2% 1% 접전 지역에서는 당락이 충분히 바뀔 수도 바뀌죠.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소별로 저렇게 하는 거니까 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투표소별로 표시나지 않게 한 30표만 바꿔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근식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그래서 A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그럼요. 예. 하면 지는 거다. 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은 이 표가 맞게 검표가 됐는지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지만 입력할 때 20표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확인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믿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저게 실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드러난 걸로 봐서는 이제는 매번 선거 때마다 마지막 선관위에 입력하는 수치까지 다 확인하는 입력 참관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전사 입력하는 과정은 전혀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표 참관인은 그래도 잘 노하우가 있고 됩니다. 근데 입력 참관인을 다 그럼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저 전사는 안 쓰는 나라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선관위의 이 부실을 넘어서 무능을 넘어서 지금 총체적인 지금 거의 파국으로 오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 저런 일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는 게 저는 여기서 그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계속 취재하고 조사하다 보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저런 문제점, 구조적인 이 결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자 처벌하고 단호하게 재발 방지책 내놓고 단호하게 해체 수준의 새로운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전북에서도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1,104표의 엄청난 유권자들 소중한 표가 누락됐습니다. 날아간 거예요. 통째로. 제1투표소의 전체 투표 결과를 전사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되면 저 전북 중화산 1동에서 정말 바쁜 시간을 내서 투표하신 1,104분의 우리 국민들의 표는 선관위에 의해 그 가치가 몰각된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이게 어디 전북과 경기 두 곳의 일뿐일까? 라는 의심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닮은 꼴이에요. 전북 교육감 선거 중화산 1동 3투표소 결과를 1투표소에도 갖다 붙여놓는 거. 경기 교육감 선거 광주 초월읍에서 9투표소 결과를 2투표소 결과에도 갖다 붙여놓는 거.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실제 송도 1동과 송도 2동 내지는 광주시장 통합선거에서 열 몇 군데의 선거 결과값이 1, 2위 후보의 값이 같았던 게 이게 혹시 저래서 저런 건가라는 걱정과 의심을 하는 국민들도 꽤 실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규표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에 정확히 입력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선관위가 전체적인 투표용지 부족에 의해서 관리가 부실한 것이 지금 만천하에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어서요. 저는 뭐 여야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다 같이 나서야 한다. 이건 여야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하면 이건 조금 뭐랄까요?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문제고 이건 그렇죠. 정말 같이 공분할 일인 것은 뭐 이의 제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차분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개표 참관인이 있는데 그게 개표 참관인이 기호 1, 2번 찍는 거를 포함해서 다 확인하고 현장에 숫자를 실제로 적습니다. 종이에 숫자를 적고 네. 그것에 따라서 이제 당선 결과까지 다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의 어떤 숫자를 세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 전산에 입력하면서 그게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그런 것의 문제여서 이것을 조금 이게 마치 부정선거로 이렇게 부정선거론자들이 부정선거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그것까지는 좀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된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그렇죠. 없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예. 발견된 것도 지금 그런 점이 있었다는 과거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이 사후에 지금 발견된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마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해서 새로운 수사가 해보니
뭐 그런 것이 있었다 하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그 투표용지 부족으로 취재를 해보니 과거 이런 것이 있어서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산에 입력된 것이 시정된 것은 지금 그 사후로 우리가 알아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실이라든가 부족이라든가 관리 잘못한 그것은 진짜 잘못한 것이지만 네. 냉정히 따져서 저것이 부정선거로까지 이렇게 어떤 이해된다든지 이거는 조금 우리가 냉정히 따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전산값을 제멋대로 입력하고도 수천 표 오류쯤은 자기들끼리 쉬쉬했다는데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잘못 입력하고도 사흘 후 보고 전북교육감 선거 아까 수천 표 누락했죠? 1104표. 5일에 아이고야 잘못 입력했구나. 근데 3일 뒤에 선관위에 보고합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태평해요? 그래서 물었죠. 전북 선관위 관계자에게 아니 잘못된 걸 알았으면 즉시 보고해야지 왜 3일 뒤에 보고했습니까? 아 6일은 현충일이고요. 기자님 7일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공무원은 빨간 날에 쉽니다. 유용원 의원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7일은 얼마? 아니 6일은 현충일이라서 쉬고 7일은 일요일이라서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우리가 투표일이 공휴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쉬는 날입니까 말 그대로? 아니죠,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선관위 이번 이 경우를 보면 저도 기본적으로 부정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요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벌어진 일들 보면 정말 부정 선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부실 선거가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의심을 강하게 들게끔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선관위가 자초한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투표지 부족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부정 선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온 게 이제 컴퓨터 조작.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이 근거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실수라고 하지만 어쨌든 컴퓨터 입력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에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이 선관위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지 않았으면 공개가 됐을까요? 저는 공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끝까지 묵살했을 거다. 그렇죠. 예, 계속 이제 휴시하면 숨겼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선관위가 보면 이 파면 팔수록 미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양파 껍질 벗길 때마다 뭐 나오듯이 끊임없이 나오고 앞으로 진짜 뭐 어떤 얘기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네. 이제 수사가 시작됐고 이제 어제 아까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여야가 없다는 그러한 공감대를 갖고 어제 이제 본회의를 정말 그 반짝 본회의를 연 겁니다. 예. 한 10분도 안 걸린 짧은 시간 본회의 열어서 국정조사권 이제 상정을 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선관위가 사실 거의 이제 공공의 적 국민들이 공공의 적이처럼 돼가고 있는데 공공의 적 맞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해체 수준의 환골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6일은 현충일이고 7일은 일요일이라 보고를 안 했답니다. 1104표를 전산에서 통째로 날리고 누락하고도 쉬는 날을 따진 겁니다. 와, 양재현 변호사님 너무 쇼킹해요. 그러게요. 이렇게 정말 그렇게 선관위가 실컷 다 쉬는 기간인지 실컷 다 쉬고. 그런 기간인 줄 알았으면 저도 선관위에 취업하기 위해서 좀 나도 선관위에 취업할 네. 걸 괜히 사법고시 봤다. 많이 후회가 되네요. 근데 저는 이번 보면서 이번 선거뿐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그전 지방선거든 과연 그 전엔 저런 일이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과거 선거에서도 이런 선관위 누락 사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번 일에는 너무나 큰 뭐 투표용지가 제대로 있지 않아가지고 줄을 서게 하는 그래서 온 국민이 선관위의 부실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머지 다른 일도 드러난 거지. 과거 선거 관리에서도 이런 부실이 충분히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해체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진짜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법상 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제 회계 조사를 할 수 있어도 직무나 복무나 행정감사는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을 고쳐야 돼요. 국가공무원법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서 네. 그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는데 그 규정들도 당연히 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고쳐야죠.
최소한 감사원 감사라든가 아니면은 이건 여야 뭐 합의로 해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많은 전문가 중 일각에서는 이참에 국민투표 제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 해체와 사전투표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뜻을 물을 때가 됐다라고 법적으로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당연히 선관위의 감사와 관련된 법은 뜯어 고쳐야 하는 것도 맞고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런 개표 결과를 왜곡하는 선관위의 행동이 이번뿐일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국회의원 총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수원정이에요. 김준혁 후보와 당시 이수정 후보가 맞붙었죠. 그때 무효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거의 4,696표. 취재를 해보니 그때 참관인들도 무효표가 너무 많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선관위가 그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 무효표는 2,400표였어요. 그러면 2,200표는 멀쩡한 제대로 된 유효표였다는 겁니다. 그걸 선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전산에도 입력하지 않았어요. 선관위가 자기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했어요. 두 후보에만 통보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김시 교수님. 그런데 선관위 해명이 황당합니다. 아니 소송 제기하지 않았냐? 법원 결과 나오면 바꿀게. 이게요. 선관위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김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도 아마 그 득표율 표차가 많이 안 난답니다. 많이 안 난대죠. 네, 5% 이내로 제가 기억합니다. 물론 그 무효표로 처리됐던 잘못된 걸 다시 확인해서 두 후보가 나눠 가졌습니다만 저런 일이 저기만 있다는 걸 또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건 아까 우리가 흥분했던 그 전산 입력의 실수나 오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건 전산 입력 전에 무효표가 아닌데 당연히 유효표인데 무효표로 한 2,000표 이상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보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선관위가 묵살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북교육감에서 1,100표의 우리 소중한 국민들의 참정권 한 표 한 표가 1,100표가 날아간 것과 똑같이 2,200여 표의 우리 주권자들의 참정권이 몰살당한 겁니다. 저건 전산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결국에. 전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죠. 아까 제가 개표 참관인 플러스 이제 입력 참관인까지 필요한데 저런 걸 그러면 어떻게 개표 참관인들이 아마 문제제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00표 이상을 무효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 사후에 뭐 두 후보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당락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사후의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지금 당락을 얘기하는 게 그때 아닌데. 아니죠. 만약에 저런 경우가 아니고 100표, 200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상황에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일이 지금 일어난 지가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저 숫자가 그대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바꾸냐 했더니 아직 소송 중이어서 그렇다. 그러면 소송 중인데 왜 그 후보에게 사과하고 후보한테 통보를 해서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아니, 선관위가 자기들이 표 누락하고 후보들한테만 양해 구하고 될 일입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는 왜 안 바꾸고 있냐 하니까 아직 소송이 안 끝나서 한다? 이건 너무나 선관위의 좀 철면피 같은 행태라고 생각해요. 이거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보도 안 했으면 국민들 모를 일이에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게 이것만 있겠냐는 거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것만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선관위의 지금 투표용지 부족이란 건 선거 투표하는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고 그다음에 지금 개표하는 과정에서 유효표를 무효표로 만든 건 개표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고 네네. 아까 나온 전산 입력의 오류는 전산 입력 과정의 총체적 부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 개표, 입력. 다 부실이네. 그다음 결과가 그 투표와 개표와 입력을 토대로 해서 당선자 발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방송국에서 개표 방송할 때는요. 입력된 수치를 가지고 개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산값을 갖고. 당연하죠. 개표 참관인 일일이 있는 개표소에 다 갈 수가 없거든요. 선관위에 올라오는 입력된 수치를 가지고 개표 방송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락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이건 제가 흥분한 이유가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당할 수도 있었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후보들이 선거의 결과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주권이 침해당했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이건 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잘못했던 것들을 요약해 보면 승자와 패자의 투표 결과를 바꿔치기 하고 특정 투표소의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엄원 투표소의 결과를 복사해서 붙이고 지금은 멀쩡한 유효표 수천 표를 무효표로 만들고 네요. 이번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실 사태가 사실은 그동안 1960년대 지금 헌법상 기관이 되면서 독립성을 인정받은 이후에 그동안 쌓였던 매너리즘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이고요. 이 차제에 이번에 이제 진짜 좀 정확한 메시지를 들이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 업무는 크게 두 개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권력 업무고 하나는 관리 업무입니다. 권력 업무는 뭐냐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발견하고 고발하고 이런 조사하고 이런 일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권력 행위이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관리하는 업무는 선거 관리하는 업무는 굉장히 힘든 일이면서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드워킹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관위가 자기들의 권력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굉장히 세세하게 집어내고 가서 뭐 이거 지적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열심히 하는데 관리 업무는 굉장히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지금 수원정 사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정치인이 아니고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뭐냐면 무효표가 4,696표에서 2,455표로 바뀐 것은 재확인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의 제기를 해서 뭔가 확인한 결과로 지금 바뀐 것은 이제 바로 잡아졌다는 거죠. 근데 전산에 반영은 안 됐어요. 그렇죠. 전산에 반영 안 되는 문제는 이거는 이제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모든 게 이렇게 딱 스탑돼 있을 수 있습니다. 중지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 고치지 말고 그대로 놔둬. 그러니까 이게 집행정지처럼 그대로 놔둔 채로 재판 결과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전산에 바뀌지 않은 취지가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진짜 못 바꾸는 건지 아니면 선관위에서 무능하고 뭐 과실이 있어서 한 건지는 조금 따져볼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계기로 선관위에서 진짜 제대로 해야 될 어떤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그게 본연의 업무인데 그걸 부실한 것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 아무튼 헌법 개정까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도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헌의 문제다. 방금 그 김준혁, 이수정 그 개표 결과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피디님? 굉장히 여기 치열했네요. 지금 보니까 유영원 의원님, 김준혁 후보가 69,881표, 이수정 후보가 67,504표. 그럼 굉장히 치열한 격전지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무효표가 2,455표. 그런데 이 중에 반영이 안 된 유효표가 한 2,200 몇 표 되는 거잖아요. 2,200 몇 표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패자 입장에서는 이거 자칫 불복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내용을 보면 무효표 됐다가 다시 재확인 결과 이제 확인된 2,455표 중에 이수정 후보한테는 1,155표가 플러스가 됐고 그다음에 김준혁 후보한테는 1,089표가 플러스 됐으니까 이수정 후보가 한 70표 가까이 더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는 대세 전 실장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물타기 하는 식으로 해명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당락에 영향을 끼쳤느냐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수정 후보님이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데 지금도 보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아마 이런 사실을 본인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따로 그동안 내색은 안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아마 그 당사자가 더욱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원래 선거라는 게 패배자는 속이 굉장히 쓰라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패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투표와
분류와 개표와 전산 입력이 공정하고 엄정하다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만 패자가 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패자가 승복하지 못하게 선관위가 이 전 과정에서의 불투명함을 보여준다면 이걸 의심하는 국민들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